자, 활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야. 그 문장으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문장을 내서 나온 거를 내가 식으로 세워서 이제 문장의 조건에 맞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는 있지는 않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면 1차 부등식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미지수 정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의 뜻을 뭘 구하라는 건지 한번 이해를 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라고 놓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세워야 되겠지. 문제의 뜻에 따라 x에 맞는 1차 부등식을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든 식을 풀고 구한 애가 이제 문제의 어떤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수에 3배를 더한 후 3을 더한 후 4배를 하는 수가 2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 자,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어떤 거 뭐 구하려는 거를 미지수 x라고 놓자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x라고 이렇게 놓겠다는 거지. 여기 있죠?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x에다가 3을 더한 후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천천히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있으면 3을 더한대. 자, 더한 후 4배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4배 한 거니까 이거 전체에다가 뭐 하는 거야? 4배를 한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쵸? 이게 바로 뭐가 되냐? 20이라는 수보다, 그러니까 20이라는 수보다 뭐 한다는 얘기야? 크다. 크거나 뭐 같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부등호를 우리가 뭐 하면 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 여기 있는 거 4부터 뭐 넘기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당연히 역수로 갈 것이고, 그러면 얘가 5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을 넘겨주시면 x라는 친구는 넘기니까 뭐가 됩니까? 2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x라는 거는 2보다 뭐 했을 때? 컸을 때, 거기다가 3을 더한 다음에 4를 곱하면 20보다는 큰 수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x를 일단 잡아주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을 일단은 세워주겠다, 그 얘기고요. 식을 세웠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하는 거야?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다,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꼭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문제 풀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이 틀에 맞춰서. 다음은 밑변의 길이가 28cm인 삼각형의 넓이가 84 이상이다. 이런 어떤 도형 문제들을 나에게 얘기를 하면 삼각형을 여러분이 하나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밑변이 28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8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고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겠어? 높이 h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84 이상일 때 높이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높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x로 h지만 x로 이렇게 잡아줘 볼게. 그러면 여러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28 곱하기 높이 x,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게 8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x값을 나는 찾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2분의 2라고요. 28 약분하니까 1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x값을 궁금한 거니까 14를 뭐 해주면 되겠어? 2항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14분의 1로 이렇게 역수로 가겠지.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먼저 짝수니까 2로 한번 나눠보면 여기는 7이 되고요. 2로 나눠보면 뭐가 되겠어? 4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7분의 4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거의 넓이가 84보다 뭐 하겠다는 거야? 그 84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뭐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아시겠죠? 자, 536번입니다. 한 개에 200원 하는 사탕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개에 700원 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합해서 15개를 사는데 그 금액이 7,500원 미만이 되게 하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초콜릿 개수를 몇 개라 그랬어야 되나? X개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 생각해보면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몇 개 산다고? 15개를 내가 사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15개를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했으면 사탕의 개수는 그러면 몇 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탕 개수는 당연히 사탕하고 초콜릿을 합쳐서 몇 개야? 15개잖아. 그렇지? 그럼 그 15개에서 뭐의 개수를 빼면 돼? 초콜릿의 개수를 빼면 나머지가 사탕 개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탕은 전체 15개에서 초콜릿의 개수 X개를 뺀 게 사탕의 개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꼭 좀 잘 좀 알고 계셔야 돼. 네모하고 세모하고를 더해가지고 내가 얘를 자, 네모하고 세모를 합쳐서 10개를 샀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그런데 난 네모를 X개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 세모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전체에서 네모의 개수를 뺀 게 바로 세모의 개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X, 네모를 X, 세모는 10-X 이렇게 놔야 우리가 이제 계산식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냐? 사탕은 200원이야. 한 개당. 이만큼 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탕의 금액이라는 거는 한 개 금액에다가 개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15-x에다가 200을 곱한 게 사탕을 산 금액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초콜릿은 700원입니다. 그러니까 x개를 샀으니까 700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된다. 자, 이러한 결과물이 7,500원보다 미만이니까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결국 우리는 항상 x 부등호 그 다음에 수 이렇게 와야 되니까 x는 왼쪽에 x가 아닌 수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일단 곱해보니까 15 곱하기 200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30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x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200x 플러스 700x가 7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000은 넘어갈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은 더하기니까 빼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000원을 빼니까 4500원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200x고요 700x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500x라는 게 450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x값 할 거니까 500 뭐 할 거야? 약분해 줄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되겠어? 9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결론적으로 x는 9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문제 볼게. 그러면 초콜릿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는 초콜릿이 x고요. x는 9보다는 작게 사야 이렇게 합쳐서 15개를 샀을 때 7,500원보다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9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거 최대니까 몇 개라고 답하면 되겠습니까? 8개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생은 3만원이 있고요. 아니 형은 3만원이 있고요. 동생은 만원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 통장에 다음 달부터 형은 얼마큼씩 2,000원씩 저금을 할 거고요. 동생은 4,000원씩 저금을 하려고 한다. 동생의 금액이 형의 금액보다 많아지는 것. 동생의 금액이 형의 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가 됐을 때가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개월 후에 동생의 금액이 형의 금액보다 많아진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를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 거야. 여기 한번 봐봐.
사실 이 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없죠. 그쵸? 우리가 식 세워야 돼. 자, 현재는 형은 3만 원이 있어요. 오케이, 좋아. 동생은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은 한 달에 2,000원씩 낼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2,000원씩 3개월을 넣으면 2,000 곱하기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X개월을 만약에 넣는다라고 하면 2,000 X가 될 것이고, 원래 얼마가 있었어, 얘들아? 3만 원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3만 원을 더한 만큼이 통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동생은 현재 10,000원이 있습니다. 동생은 한 달에 매달 4,000원씩 저금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X개월 후에 동생의 금액이라는 거는 4,000X 더하기 원래 10,000원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10,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의 X개월 후에 통장의 잔액, 동생의 X개월 후에 통장의 잔액이 되고, 뭘 물어봤냐면 동생이 형보다 많다 이 얘기잖아. 그치? 많다는 얘기는 동생의 금액이 형의 금액보다 크다 이런 말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일단 식이 바로 이런 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제대로 세워야 당연히 계산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은, 자, x는 왼쪽으로 보내니까 2000x가 있는데 4000x가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2000 마이너스 4000x니까 마이너스 2000x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만이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00을 넘겨줄 거야. 마이너스 2000 넘겨줄 때 주의할 점이 뭐지? 음수를 넘겨줄 때, 그치? x 앞에 곱해져 있는 음수를 넘겨줄 때는 부등호방에 뭐가 돼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죠, 부등식에서.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넘겨줄 거야, 이렇게. 약분되는 거 금방 알겠지, 사실 얘는. 그럼 x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1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동생의 금액이 형의 금액보다 많아지려면 10보다는 커야 되니까 몇 개월 후부터 가능한 거야? 11개월 후부터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부등식 두 번째가 여러분 그 중1 때 약간 조금 힘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치? 뭐 1차 방정식에서 거리, 속력, 시간 이런 이제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었죠.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 2번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할 거고요. 1번에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뒤에서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000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형의 몫의 3배가 동생의 몫의 2배 이하가 되게 하려면 형이 받은 몫은 최대 얼마냐? 생각을 한번 해봐. 자, 형이 받은 몫은, 형이 받은 금액은 얼마냐? 그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뭐를 x로 해야 되겠어? 형이 받은 금액을 x로 해야 되겠지. 그러면 자, 형이 받은 금액을 우리는 x라고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동생이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똑같아, 얘들아. 형하고 동생이 함께 받은 돈이 얼마야? 7,000원이야. 그렇지? 7,000원이라고 한다면 형이 x원 받았으면 당연히 전체 7,000원에서 형이 받은 x를 뭐 한 게 빼면 바로 뭐가 나오겠어? 동생이 받은 금액이 나오겠지. 그래서 동생은 7,000 마이너스 x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면 돼. 알겠어? 자, 그런데 모르고 형이 받은 몫의 3배가 라고 했으니까 형은 x만큼 받았는데 3배니까 3 곱해 주시면 될 거고요. 동생은 7,000 마이너스 x를 받았는데 동생의 몫의 2배니까 가로치고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형이 받은 몫의 3배가 좌변이 동생이 받은 몫의 2배 이하야. 이하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말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x 뭘로 놓지? 동생은 어떻게 놓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3배 해주고 2배 해주고 이하니까 부등호까지 이렇게 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보자. 자, 3x가 되고요. 여기는 7이 14. 이렇게 14,000원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다. 자, 마이너스 2x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죠? 5x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쵸? 자, 나는 이제 x를 원하니까 그러면 5를 넘겨줄 거야. 얘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요. 그러면은 14,000원을 갖다가 5로 뭐 하면 돼? 나눠주니까 2,800 요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형은 2,800원보다 작거나 같은 2,800원보다 작거나 같게 받아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 자, 형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라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최대는 2,800원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 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를 우리는 당연히 x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치? 그럼 어떤 수에 몇 배? 3배의 4를 더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3배입니다. 3x가 될 것이고요. 4를 더했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이 값이 어떤 수 x에서 2를 뺀 값에 이거의 몇 배? 5배니까 항상 곱할 때는 전체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볼게요. 3x 플러스 4 부등호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5x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3x가 원래 있었는데 마이너스 5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0이 있었는데 이 친구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3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가 넘어갔네.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문제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이와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거 7보다 크거나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7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은이는 3번의 수학 시험에서 87점, 81점,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번에 걸친 수학 시험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고 싶다. 그러면 4번째 수학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4번째 수학 시험에서 우리가 X점을 받았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평균이라는 건 뭐지 얘들아? 더하고 더한 개수로 나누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2개를 더하면 2로 나누고 3개를 더하면 3으로 나누고 4개를 더하면 4로 나누는 게 평균이에요.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87 더하기 81 더하기 92 더하기 x 얘를 갖다가 4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평균이 몇 점 이상 되면 좋겠다고? 85점보다 크거나 같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식 잘 세웠죠? 자, 일단 4부터 넘기자. 4는 분모에 있으니까 넘어가면은 곱하기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친구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거 계산하면은 뭐 2개 더하니까 얼마니? 168. 그 다음에 92까지 더하면 0 되고 하나 올라가니까 200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260 더하기 x라는 친구가 85 더하기 4 곱하기 4예요. 85 곱하기 4 하면 4, 5, 20이고 4, 8이 30이니까 34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은 짱 넘어가면 되니까 x라는 친구는 340에서 260을 빼면 8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는 다은이가 평균 4번 시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4번째 시험은 80점보다는 크거나 잘 맞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몇 점 이상 받아야 되냐? 80점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 답 아래
한 다발에 3,000원인 안개꽃 한 다발과 한 송이에 900원인 장미를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다. 포장비가 2,000원이래요. 전체 비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장미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어? 장미 X송이 넣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한 송이 장미는 한 송이에 900원인데 X송이를 넣었으니까 장미 가격은 900X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안개꽃 한 다발 3,000원인데 이거 섞었다고 했으니까 3,000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장비가 얼마라고요?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2,000원까지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꽃을 사기 위한 뭐가 된다고 보면 돼?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비용이 2만원, 2만원보다는 이하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900X. 여기 있는 친구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5,000원. 이게 2만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5,000원부터 넘어가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15,00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X라는 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해주면 0 두 개 그냥 이렇게 떼버리고 9분의 150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뭐가 되겠어? 50 이렇게 되는 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50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3일은 3, 20, 3, 6, 18이고 16점 얼마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진 않지, 그치? 이러한 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거는 16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여기서 요구하는 2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최대 몇 송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16송이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봅시다. 555번. 한 개에 10,000원인 키위와 한 개에 1,000원인 키위와 한 개에 700원인 참외를 합해서 13개 살려고 한다. 요렇게 된다. 키위 몇 개 살 수 있어? 우리 아까 했던 거 비슷하다. 키위 나 X개 할래. 키위. 그러면 또 뭐지? 참외. 13개를 산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3개에서 키위 X개를 뺀 거가 바로 참외 개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금액이 봤더니 키위는 하나에 1,000원이야. 그러니까는 1,000원 곱하기 X 플러스 참외 700원이야. 700, 그 다음에 13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키위와 참외의 전체 금액이 된다. 11,500원이니까 11,500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겨우 계산해 볼게요. 1000x 이렇게 곱하면은 700에다가 13 곱하면은 9,100원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700 x가 15,000원, 11,500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1000x고 700x니까 300x 이렇게 되고 11,500원에서 9,100원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만원에서 9,100원 빼면 900원이잖아. 그치? 900원에다가 1,500원 더하니까 2,400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300만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은 X라는 친구는 8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Q 최대 몇 개 살 수 있어? 우리는 8개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펜션의 이용 요금은 6명까지는 1인당 2만원이고 6명을 넘어서면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15,000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15만원 이하로 펜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X명이 만약에 이용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 X명 알겠지? 그러면 X명이 이용을 했으면 6명까지는 얼마라 그랬어? 2만원이지. 그러니까 6명까지는 2만원이야. 그러니까는 6명까지는 2만원씩을 낼 거고 6명이 넘어서면서야. 그치? 그 6명이 넘어서는 거는 몇 명이냐면 전체 X에서 6명을 뺀 거를 말하는 거지. 그쵸? 얘네들은 그러면 얼마를
낼 거냐면은 15,000원씩을 내겠다 이 말이거든. 이게 중요하죠. 6명은 그냥 2만원 고정이고요. X 빼기 6명은 이제 15,000원씩 내는 거야. 그러면 6이 12만원 더하기 X-6 곱하기 15,000원. 이게 이제 15만원 이하니까 15만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은 0이 너무나 많아. 0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치? 일단은 0 선생님이 3개씩 지울게.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3개씩 이렇게 계산하기 전에 0부터 이렇게 3개 지운다는 거는 1000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곱해보면은 15x, 그 다음에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좌변 계산해보면은요, 15x 120에서 빼기 90이니까 플러스 30, 이게 150 이렇게 되고요. 30 넘어가니까 12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x라는 거는 15 넘어가니까 120 곱하기 15분의 1로 하겠습니다. 5로 먼저 약분하면은 얘는 3이고요. 5로 약분하면은 24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3으로 다시 약분했더니 얘는 8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 즉 x라는 게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15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8명까지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2번이고요. 우리 좀 전에 풀어봤던 문제네요. 형은 저축액이 18,000원이에요. 형 18,000원, 동생 11,000원. 다음 달부터 형은 1,500원씩, 동생은 2,000원씩.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보다 많아지느냐? 아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다, 그치? 숫자만 바뀐 거지? 그러면 형은 X개월, 몇 개월 후로 X개월이라고 한번 해보면, 형은 X개월 후에 1,500원씩 X개월 입금했을 것이고요. 현재 처음에 18,000원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동생은 2,000원씩 X개월 동안 입금을 했고요. 동생은 11,000원이 있었다.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0 2개씩 없애자. 100씩 다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2개씩. 괜찮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20x가 넘어오면 얘는 15x니까 마이너스 5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180이 넘어가면 112니까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0이니까 14 마이너스 없어지고 14로 계산될 수가 있고요. 부등호가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14보다 뭐예요? 커야 동생이 많아지니까 언제부터 몇 개월 후부터 많아지냐? 15개월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운동화를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이런 얘기야. 정기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다. 원가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 운동화의 원가는 얼마냐? 뭔가 좀 복잡한데 일단 우리가 원가를 X라고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 문제 따라와 보세요.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정가를 만든 거예요. 정가라는 건 얘들아 뭐냐면 정가는 원가에다가 플러스 이익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 원가가 얼마냐면 x1이었어요. 더하기 이익은 30%니까 x에 대해서 퍼센트는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 1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 수로 올려면 알겠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0.3x인 거 알겠지? 약분하면 0.3x죠? 그럼 여기 x 더하기 0.3x니까 결론적으로 1.3x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원가 정가 문제가 원래. 원가가 x라고 한다면 정가는 1.3x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 세일 기간에서 정가에서 이 정가잖아. 2,000원을 할인했대.
할인했다는 얘기는 1.3x에서 2,000원을 뺀 거가 되겠지, 그냥. 빼준 거니까.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원가는 x가 되고요. 원가의 10% 이익을 얻었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x1에다가 10%라는 거는 100분의 10x 이렇게 되는 거로 항상.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라고. 자, 이익만 얘기한 거니까 얘는 빼야 됩니다. 이익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했더니 원가의 x의 10%니까는 100분의 10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0.1x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상이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는 1.3x인데 0.1이 1로 오니까 1.2x라고 볼 수 있고 빼기 2,000은 넘어가니까는 플러스 2,000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 양쪽이 10 곱할 거야. 그러면 12x가 되고 얘는 2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x라는 거는 2만 곱하기 12분의 1. 일단은 4로 약분할 수가 있겠죠. 4로 약분하면은 얘는 3분의 1 되는 거고 4로 약분하면 얘는 5,000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얘는 뭐 더 약분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이 문제가 뭐냐면 자, 어느 운동화를 원가의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정가는 1.3x가 분명히 맞아요. 이거는 정기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했다라고 했으니까 1.3x 빼기 2,000까지도 맞아요. 근데 그랬더니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이니까 얘도 0.x 곱하기 100분의 10이니까 0.1x가 맞아. 알겠지?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익 말하는 거잖아. 이익. 그쵸? 그러면은 여기도 뭐가 와야 되냐면 이익이 와야 돼. 뭐가 와야 된다고? 이익. 근데 이거는 정가에서 2,000원 뺀 거잖아. 그치? 정가에서 2,000원 뺀 금액이야. 그럼 이익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금액에서 얼마를 빼야 돼? 원가를 빼야 되겠지. 원가를 빼야 뭐가 생기는 거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뭐를 더 빼야 되냐? x를 더 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익이 되는 거야, 이익. 그럼 이렇게 생긴 이익이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1.3x, 여기 마이너스 x니까 1x니까 0.3x겠죠? 0.3x. 근데 여기는 0.1x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0.1x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000이 넘어가면은 플러스 2,00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0.1x, 0.3에서 0.1을 빼니까 0.2x가 이렇게 2,000이 되고요. 12를 곱해주면은 2x가 2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뭐가 되냐? 이 약분하시면은 10,000원 이렇게 우리가 답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얘들아 이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 또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바로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핸드폰을 만든다. 그 핸드폰을 만약에 뭐 50만 원에 판다. 30만 원에 이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익이 당연히 얼마겠어? 판매가 50만 원에서 30만 원의 원가를 만든 가격을 빼야 20만 원이라는 이익이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만큼이 지금 정가거든. 그러니까 정가에서 이제 2,000원을 뺀 거니 할인가에서 원가를 뭐 해줘야? 빼줘야 이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 이익이
원가보다 10%의 이익만큼은 더 생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집 앞 문구점에서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900원이에요. 집 앞에 문구점 900원이에요. 근데 할인점에서는 700원이래. 뭐 시내 같은 데가 좀 그런 할인점 큰 데는 700원이래. 할인점에 가려면 왕복 교통비가 1,400원이 든다 이런 얘기야. 볼펜을 몇 자루 이상 살 경우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 볼펜을 내가 X 자루를 사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집 앞에서 사는 거고요. 얘는 할인점에서 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집 앞에서 사면은 그냥 900원에다가 그냥 X라는 만큼을 다 곱하면 되겠지. 할인점에서는 700원에다가 X를 곱하는데 교통비 추가로 1,400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문제 뭐예요? 할인점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 금액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요렇게 우리가 부등호가 뭐 하는 거야?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사는 금액이 할인점에서 사는 금액에다가 교통비를 포함한 것보다는 더 뭐 해야 돼? 커야 내가 할인점에서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00이 넘어가니까 200x가 되고요. 1400 이렇게 되다. 자, 0 두 개 이렇게 빼버리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x라는 거는 7보다 커야 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몇 자루 이상을 사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7보다 커야 되니까 8자루 이상을 내가 샀을 때 집 앞에서 사는 것보다 할인점에서 교통비를 주더라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또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한 사람당 5,000원인 입장료의 30%를 할인해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0명 이상이 됐을 때는 원래 5,000원 내야 되는데 30% 할인해 준다는 얘기는 70%의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맞죠? 30%를 깎아주는 거니까 내가 내는 돈은 30%다라고 70%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내는 금액은 얼마라고 보면 되냐면은 5,000원에다가 70%는 100분의 70이 되는 거니까 0.7이죠. 그래서 3,500원을 내가 내고 간다 이런 얘기야. 20명 이상일 때는 결국에는 3,500원씩 내고 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몇 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권을 사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X명이라고 합시다. X명. 알겠지? 그러면 식을 내가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요. 20명의 단체권을 산다라는 거는 그냥 20명 곱하기 3,500원씩 내겠다는 뜻이거든.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0명이 안 됐을 때는 X 곱하기 뭐 하는 겁니까? 5,000원씩 이렇게 내는 거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단체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단체 가는 거하고 단체 가는 게 돈이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커야 된다. 이렇게. 영을 먼저 처리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영을 먼저 처리해주면 여기 이제 0 3개 뺐습니다. 여기 0 2개에다가 0 하나 빼 3개 뺐어. 그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5x가 크다. 누구보다? 70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약분하면 x는 누구보다 크다? 14보다 크다. 즉 14명보다 많다면 즉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까지는 단체가 아니긴 하지만 그냥 20명이라고 하고 단체권을 사서 들어가는 게 더 뭐하다는 거야? 유리하다 그 얘기야. 왜? 할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 이상이면 단체권 사는 게 더 유리하냐? 15명 이상이 된다면 15명부터 몇 명까지는?
20년까지는 그냥 20년권 단체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윗변의 길이가 4고 높이가 9인 사다리꼴이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4네요. 높이가 9라고 했습니다. 넓이가 54 이상일 때 아랫변은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지 뭐. 그치? 사다리꼴 어떻게 구하죠? 아랫변, 그 다음에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사다리꼴 윗변과 아랫변 더하고요.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54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거 뭐 9 약분해주면 얘는 6이 될 것이고요. 2분의 1은 넘어가면 곱하기 2로 넘어가니까 얘는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x 더하기 4가 12보다 크다. 즉 x라는 거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랫변의 길이가 얼마 이상이 됐을 때 8 이상이 됐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54 이상의 뭐가 나온다는 거야? 넓이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선생님은 문제 풀이를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78번까지 일단은 숙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